1,400불에서 10만원 정도 모두가 1종 가격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홀 온 지 2달 차 됐고요. 이제 제가 2달 동안 집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한 20곳 정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카페에서 유명한 사기꾼도 만났는데 어떻게 잘 피했습니다. 네, 그런 거 팁도 조금 알려드리고 집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20곳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랑 집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정보들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집을 20곳 정도를 뷰잉을 했는데 무조건 보고 결정하세요. 보니까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한국에서 사진을 보고 혹은 동영상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완전 비추고요. 그 보고 결정을 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 사람들이고 이제 집주인인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직접 보고 성향이나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느끼고 결정하시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2가지로 약간 룸렌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집주인이 직접 룸을 내놓는 경우, 2번째는 그 집을 전체 자기가 렌트를 해서 룸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룸 쉐어를 해서 이제 렌트비를 받는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집주인 분이 살고 계시는 곳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약간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해요. 근데 계약서 작성 안 하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조금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디파짓을 여기는 내요. 내가 한 달 룸 렌트비의 절반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400을 룸 렌트비 한 달치다 하면은 그 절반 700불을 디파짓으로 내요. 계약금을 거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나갈 때 다시 돌려주는 개념인데 요거를 안 돌려주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요런 항목을 조금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들어갔고, 또 이제 집 전체 렌트를 해서 한 방만 렌트를 내놓는 사람도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직접 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이드로라는 걸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도 여쭤보시고,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만나서 여쭤보고 만나서 실제로도 보고 하면은 그 사진에선 괜찮았는데 실제로 가면 방이 되게 좁은 경우도 있고, 약간 바닥이 마룻바닥이 아니라 카펫이 깔려있는 바닥들도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 곳은 조금 더워가지고 뭐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겠지만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고요. 장롱 크기, 또 화장실이 어떤지. 저는 화장실이 되게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이 쓰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마스터룸을 구한 것도 있고, 이제 세컨룸인데도 화장실을 혼자 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상태.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되게 집주인분이 꼼꼼하셔서 그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2번째로는 이제 지역을 정하는 건데요. 워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운타운 쪽으로 간대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제일 도시 같고 제일 뭔가 북적북적해서 진짜 외국 온 느낌도 있고 되게 좋아요.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약간 스팟들, 좀 유명한 스팟들이 다운타운에 되게 많아요. 뭐 잉글리시 베이, 선셋 비치, 키칠라노, 그랜빌 아일랜드, 그리고 해안가로 이렇게 쭉 따라서 있기 때문에 러닝할 때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편의시설들이 다 밀집돼 있다고 보면 돼요. 약간 강남이나 홍대처럼. 그래서 그쪽에 살면은 좋은 점이 이제 밖으로 안 나가도 되고 거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또 일자리도 많고. 하지만 단점은 홈리스가 진짜 많고요. 그다음 집값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정말 비싸요. 집값이 비싼데도 한 집에 한 4명, 5명 이렇게 살고 많게는 또 6명까지 사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섞어서 이렇게 룸렌트 하는 데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다운타운을 갈지 말지 정하면 좋지 않을까. 네. 또 다운타운 갈 때는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운타운에 진짜 홈리스 많고 밤에는 사이렌 소리가 엄청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비싸니까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긴 하네요. 이런 게 괜찮으시다 하시면 다운타운으로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만약에 다운타운은 좀 안 가고 싶다 이러시면 메트로타운이나 아니면 브렌트우드, 그리고 로히드는 한인 분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다운타운이 여기 있으면 메트로타운, 브렌트우드, 그 다음에 로히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메트로타운이랑 브렌트우드가 제일 가운데 있어서 저는 메트로타운이랑 브렌트우드 이쪽 라인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로히드 쪽은 조금 한인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 살아서 한국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인 식당이 다 몰려 있고 한인마트도 있고. 그래서 지역을 결정하는데도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탈 때도 브렌트우드나 이제 메트로타운에 살면은 이제 지하철 그 먼들리를 살 때도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1존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그리고 2존이 15만 원 정도, 3존이 18, 9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하철역 개념이 저는 처음에 1, 2, 3존이라고 해서 내가 3존에 살면 3존 거를 사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존은 그 1존 지역 안에서만 이동하는 걸 말하고요. 2존은 1존에서 2존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한 구간을 넘어갈 때 2존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3존은 내가 1존에서 3존까지 넘어간다. 2번 넘어가야 된다 하면 3존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 저녁 6시 반에는 모두가 1존 가격으로 적용이 되고, 주말에도 1존 가격이에요. 그리고 버스도 1존 가격.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해서 집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렌트우드랑 메트로타운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도 집값이 비싸다. 로이드 쪽도 비싸긴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다운타운이다.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지역은 헤이스팅스랑 차이나타운요. 정말 홈리스가 많아요. 헤이스팅스는 이제 유명해요. 그 마약한 사람들의 거리로. 그래서 거기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정해야 될 거는 콘도 혹은 하우스. 콘도는 치안이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지키고 요런 동그란 동전 같은 게, 동전 크기만한 태깅하는 키가 있는데요. 요게 있어야 입출입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타서도 태깅하고 내가 사는 층수만 누를 수 있어요. 다른 층은 못 가요. 네,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키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우스는 아무래도 역세권 쪽에는 하우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거나 조금 걸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세탁기가 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지, 오래된 집들은 집 안에 없고 그 층마다 하나씩 있거나 층에 하나 있어서 그 건물 사람들이 다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가 있어요. 코인 세탁기.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도는 아무래도 좀 더 비싸고 하우스는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우스가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800불짜리도 봤어요. 800불짜리도 봤고 최대 하우스는 한 1200짜리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 상태나 약간 룸 상태를 좀 보긴 해야겠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제 하우스나 이런 것도 살만하다 괜찮다 하면 거의 다 1200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조금 더 주고 콘도 세컨룸이나 마스터룸을 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또 역세권을 저는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1400불에서 1800불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40만 원에서 180만 원이고, 만약에 마스터룸이 아니다, 뭐 세컨룸이다 하시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더 저렴하게 받거나 하는데, 그 역세권들은 거의 다 한 저렴해봤자 1300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룸, 세컨룸, 서드룸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이제 다운타운 지역을 결정하실 때 만약에 다운타운을 가고 싶다 하시면 한 집에 한 4, 5명씩 살아요. 그래서 4, 5명씩 살아도 거기는 마스터룸이 1500, 600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6명에서 산다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4, 5명에서 살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다운타운에서 많이 먼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 구한 게 마스터룸에 1400이에요. 비싸죠? 엄청 비싸요, 여러분. 다급하게 구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마스터룸에 들어왔는데 좋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거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주변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은행, 뭐 월마트라든지 세이프홈푸드라든지 마트가 있는지. 두 번째는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세 번째는 주변 환경, 주변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이 룸렌트를 내놓는 곳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외국인들이 집을 내놓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에 와서 그 외국 계정으로 돌려야지 페이스북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가 뜨더라고요. 한국으로 지역을 설정하면, 나라를 설정하면 그건 안 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외국분이 하는 룸렌트 하는 곳을 한번 한 세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한 아주머니는 이제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워홀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막 의심하고 거의 면접식으로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거기는 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또 뭐 영어 소통이 잘 된다 하시면 저는 뭐 외국분이 이제 내놓은 룸 렌트도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좋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편하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된장찌개 이런 거 끓여 먹는 걸 좋아하니까 또 그분들은 그런 게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는 한인분이 하는 이제 집을 선택했어요. 제가 메트로타운 사기꾼 만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 메트로타운 쪽에 제가 집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한창 찾아다녔을 때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집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간다 하고 이제 보러 갔는데, 세상에나, 아니 들어갔는데 뭔가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도망가려고 다 싸놓은 느낌? 이제 마스터룸을 보여줬어요. 마스터룸을 보여줬는데 그 만났을 때부터 우선 느낌이 싸했어, 그 사람이. 그리고 좀 되게 젊은 남자애였어요. 그 우베뉴랑 페이스북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낌이 쎄해서 여기 집주인분이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네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사람?
뭐 어떤 중간에 껴있는다면 어떤 거이라고 어떤 거요? 라고 물어봤더니 에이전시가 위에 있고 자기는 이제 소개해주는 사람이라 보여주는 사람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와주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것부터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느낌? 그래서 딱 가구, 소파, 침대, 뭐 식기 정도만 있고 밥솥도 위에 없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먹고 사는 이런 느낌이어서 여기분은 되게 깔끔하게 잘 사시네요 그냥 이러고 이제 마스터룸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침대에 프레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침대에 프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요거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냐,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물어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보고 다 보고 했는데 저보고 만약에 하면 언제쯤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침대 프레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 가격이 조금 할인이 되는지 한 50불 정도 할인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봐 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 1450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1400까지 되냐 물어봐 달라 했더니 갑자기 또 집주인한테 물어보겠대요. 그러니까 아까는 또 에이전시라고 했다가 지금 또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딱 이 생각하고 네 그러면 물어보고 연락 주세요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랑 근처에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이제 친구는 야 왜 계약을 안 해? 너무 좋은데 왜 디파짓 안 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때 한번 그 페이스북이랑 카페에 올라왔던 그 사람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상에 그 집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인상착이나 그 얼굴이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 같은 거 얼굴에 뭐 문신이 있다, 팔다리에 문신이 있다 막 이런 게 다 올라왔었는데 그날 비 오는 날이어서 그 사람이 긴 수면 바지 잠옷에 긴 후드를 입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후드 모자를 쓰고 여기에 데일밴드를 붙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말로는. 근데 저는 그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커피숍에서 대박 이 사람이네 이러고 이제 와 사기꾼이구나 이러고 너무 놀랬는데 이제 갑자기 카톡으로 제가 나온 지 5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근데 뭐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다가 불편하면 해주겠다. 그리고 그 1400까지는 뭐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랬는데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냐 이제 뒤에 3명이나 4명이 더 올 거다 이제 근데 자기는 디파짓을 먼저 거는 사람한테 계약할 생각이다 이러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사람이 급한 거지 이제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급하진 않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전화가 한 4-5번 보이스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거냐 이렇게 왔다 답변이 이렇게 왔다 이거 해주겠다고 했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미 눈치를 챘으니까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 좀 요즘에 사기도 많고 한데 저한테 증명해 주실 수 있는 에이전시 명함이나 방금 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버린 거예요. 카톡방을. 그러니까 막 뒷바짓을 먼저 빨리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집을 구하는 사람이 급하지 집을 내놓는 사람이 급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집을 그냥 많이 보러 다녀보세요. 그러면 딱 느낌도 오고 약간 시세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핸드폰으로 먼저 보고 구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은 보고 결정하셔라.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집을 보러 다니는데 조금 결정이 어렵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최대한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말 사기 당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어떤 워홀 분이 온 지 한 달 만에 집 사기를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백하셨대요. 얼마나 슬퍼요. 나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또 외국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사기치시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 항상 나쁜 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짝 정신 차리고 같이 워홀 화이팅해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분들도 많이 워홀을 오니까 이런 거는 조금 잘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결정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